안녕하세요. 고등물리화학 가이드 강의 12-1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어떻게 물리화학에서 다룰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으뜸방정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태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양자역학적인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큰 차원의 상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얘네들의 상태가 시간 t일 때 이런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번 상태는 0.05, 2번 상태는 0.03, 3번 상태는 0.12, 4번 상태는 0.07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확률을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t 플러스 델타 t만큼 지났다고 하면 확률이 변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 어떤 상태는 확률이 증가했고요. 어떤 상태는 확률이 감소했고 어떤 상태는 확률이 유지되고 또 어떤 상태는 확률이 많이 뛰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률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에 따라서 어떤 개가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기술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쉬운 예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태들을 기술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상태가 있는 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태 1이 있고요. 상태 2가 있고요. 상태 3이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t라고 할 때요. 그때 상태 1의 확률은 0.5, 상태 2의 확률은 0.3, 상태 3의 확률은 0.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을 이제 델타 t만큼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확률들이 변할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 확률들이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상태에 있는 확률이 다른 상태로 이동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상태의 확률 중에 일부가 2번 상태로 가고 또 2번 상태 중에 확률 일부가 3번 상태로 가고 3번 상태 중에 3번 상태 확률 중 일부가 상태 1번으로 이동을 하고 반대 방향도 가능하겠죠. 상태 2번에 있는 확률 중에 일부는 상태 1번으로 오고요. 상태 1번에 있는 확률 중에 일부는 상태 3번으로 오고 상태 3번에 있는 확률 중에 일부는 상태 2번으로 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2로 간다. 그렇죠? 얘는 2부터 1로 간다. 얘는 3부터 1로 간다. 녹색도 마찬가지로 얘는 2부터 1로 가는 애고 얘는 3부터 2로 가는 애고 죄송합니다. 화살표 방향 반대로 썼네요. 여기는 1부터 3으로 가는 녀석이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W를 우리가 어떤 상태 i에서 j로 가는 변화죠. 얘를 우리가 전이율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transition rate이라고 부르고요. 주어진 시간 동안, 단위 시간 동안 확률이 얼마만큼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하느냐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시간이 델타 t만큼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델타 t만큼을 곱해 주어야 맞는 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델타 t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이 이동하는지를 각 상태 쌍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식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P1, 델타 t만큼 시간이 흐른 뒤에 P1은 원래 t라고 하는 시점의 시간에서 자, 보세요. 먼저 2에서 P2에서 P1으로 이동한 확률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원래 P2에 있는 확률에서
확률에 비례할 겁니다. 왜냐? 만약에 P2의 확률이 0이었다 하면 여기서 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P2가 확률이 높았다라고 하면 그만큼 많은 확률들이 빠져나와서 1로 가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P3, P3, 3번 상태에서 오는 확률도 있을 겁니다. 반면 원래 1이 가지고 있던 애들 중에 일부는 P2로 도망갈 거고요. 또 일부는 P3로 도망가게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1이죠. 요 식이 이해가 되세요? 자, 원래 가지고 있었던 확률이고요. 얘는 2번에서 1번으로 들어온 애들. 그러니까 증가하는 거죠, 얘는. 얘는 3번에서 1번으로 들어오는 증가분. 반면 얘는 1번에서 2번으로 빠져나간 감소분이 될 거고요. 얘는 1번에서 3번으로 빠져나가는 역시 감소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그렇게 대단한 엄청 어려운 식이 아니라요. 확률이 나가고 들어온 거. 이걸 일종의 우리 금전출납부 혹은 가계부에 쓰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다. 요거를 주어진 시간 델타 t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P2에 대해서도 쓸 수 있고 P3에 대해서도 쓸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제가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요거를 이제 일반화를 시켜서 써보면요. PI, T 플러스 델타 T라고 하는 애는 원래 이놈이 가지고 있던 확률에다가 델타 T를 곱하고 여기 보시면 델타 T가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얘를 이제 앞으로 쭉 뺀 다음에 I랑 같지 않은 모든 J에 대해서 J에서 I로 이동하는 애들은 J 확률만큼이 곱해진 형태로 증가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I에서 J로 빠져나가는 애들은 PI가 곱해진 형태만큼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조금 더 우리가 만지작거려 주면 으뜸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식 형태를 잘 보세요. 이렇게 생겼죠. 여기서 얘를 좌변으로 넘겨주고 얘로 좌우변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PI T 플러스 델타 T 빼기 PI T 전체를 델타 T로 나눠주면 오른쪽에 있는 합기호만 남게 되겠죠. JI의 W J에서 I로 가는 놈 얘는 J를 곱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빼기 이번에는 I에서 J로 가는 놈 얘는 I를 곱해줘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델타 T를 아주 작은 애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소량으로, 미소 시간으로 보내게 되면 이 부분은 결국 뭐죠? 미분에 대한 식이 됩니다.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를 붙여주게 되면 미분의 식이죠. 그래서 이 좌변이 dpi dt라고 하는 미분식이 될 거고요. 우변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J에서 I로 들어오는 애는 수입, 그리고 I에서 J로 빠져나가는 애는 지출이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식을 우리가 으뜸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제가 이 으뜸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각 상태가 어떤 녀석인지를 전혀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양자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보다 큰 다른 종류의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으뜸 방정식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으뜸 방정식의 일반적인 성질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자, 으뜸 방정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J가 I랑 같지 않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을 우리가 써줄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규화입니다. 별거 아니고요. 확률의 총합은 무조건 1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해보면 우리가 요걸 다 더하면 역시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든지 항상
성립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정상 상태 혹은 정류 상태라고도 우리말로 하고요. 영어로 steady state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정상 상태에서는 정상 상태 혹은 정류 상태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확률들이 변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률이 이제 변하지 않는다. 각 확률들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식으로 써보면 우리가 이렇게 써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요게 이제 통으로 0이 되면 우리가 정상 상태 해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얘를 이제 정상 상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조건들이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안에 요 괄호에 있는 애가 0이 되면 몽땅 다 정상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모든 ij 쌍에 대해 p, j 빼기 w, pi는 빵. 요게 성립하면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세부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detailed balance고요. 왜 이걸 이제 세부 균형이라고 부르냐? 각 상태들끼리의 모든 쌍들에 대해서 균형이 다 맞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좀 해보면요. W, J, PJ가 얘랑 같죠? 그쵸? 그러면 요거 좌우변으로 적당히 넘겨줘서 W끼리 모으고 우변은 그러면 PI, PJ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세부 균형식이 될 텐데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조건을 하나 넣어봅시다. 우리가 열적 평형 상태에 있다. 즉, 각 PI라고 하는 애가 어떤 분배함수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에너지 I라고 쓰여져 있다고 한다면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분배함수끼리는 상쇄될 거고 분자 분모에 넣게 되면 그러면 여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2i고 여기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2j가 될 겁니다. 얘는 다시 써주게 되면 2i 빼기 2j고요. 그 얘기는 두 개 사이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적인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까지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부 균형이라고 하고 우리가 통계역학을 다룰 때 종종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제 으뜸방정식이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 그 으뜸방정식의 일반적인 성질들을 살펴봤고요. 이 으뜸방정식이 특별하게 우리가 열적 평형 상태에 있는 개를 다룰 때에는 이 세부 균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세부 균형이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정류 상태에서, 정상 상태에서. 그렇지만 이 세부 균형이 맞는 경우가 정상 상태를 만족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부 균형이 실제로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다루는 시스템들에서는 보통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 으뜸방정식의 여러 가지 예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